혈관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들이 혈관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혈관을 치료한 레이저는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레이저가 좋다라고 하는 것들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이 네, 안녕하세요. 베델피부과 최소영입니다. 강렬한 햇빛, 뜨거운 온도들 때문에 특히 공조가 있으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계절이 여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있는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점차 더 더워지고 뜨거워지기 때문에 공조나 주사 환자분들이 요즘 일상을 생활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조 주사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삶의 지장을 좀 덜 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사라고 하면 얼굴이 붉어진 부분들만 주로 생각하시지만 그 붉어진 피부 이면에는 혈관의 문제, 염증의 문제, 피부 장벽의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신경 감각에 있어서 예민감과 영대생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병인들이 얼기설기 복잡하게 서로서로 영향을 주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단순하게 한 가지 증상만 좋아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개별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악화인자들을 조절해 나가면서 치료를 해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질환들을 치료하는 접근법이와 치료의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사의 치료가 바뀌게 된 부분들은 2017년 주사의 진단 기준 자체가 바뀌게 되면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전에는 주사를 부진농도성 주사, 그다음 혈관 확장성 주사 이런 것과 같이 서브 타입별로 이렇게 증상들을 나누어서 그 증상에 맞는 맞춤 치료를 갖다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에는 환자가 불편해하시는 증상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통합적인 치료를 갖다가 지향하고 있는데요. 염증, 그리고 혈관 병변, 피부의 민감성, 그런 증상들을 환자분의 불편함을 토대로 해서 통합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자가 불편해하는 증상을 갖다가 보다 귀 기울여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과 환자의 증상들이 어느 정도 호전된 이후에는 유지치료의 중요성이 훨씬 높아진 부분들이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사 치료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약물 치료가 되겠는데요. 약물 치료는 경구 약물 치료, 그 다음에 국소 도포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고, 경구 약물 치료의 경우에는 염증들을 조절하기 위한 항생제, 홍조 증상들을 개선하기 위한 베타 차단제와 같은 약물들, 그리고 국소 도포제로는 모낭충 치료하기 위한 수란트라와 같은 약물, 메트로니다졸 계열의 로젝스케일, 그리고 염증들을 조절하기 위한 엘리데리 프로토픽과 같은 약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사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피부 장벽 개선을 위한 소나스타일러, LDN과 같은 초음파 관리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피부의 증상들, 특히 지속되는 홍반, 그리고 홍조 증상들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로서 레이저와 에너지 베이스 기반의 이런 장비들을 이용한 치료들이 요즘에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홍조 증상들을 개선하기 위한 홍조 보톡스라든지 피지 분비와 연관됐을 경우에는 골드 PTT라고 하는 입자들을 통해서 피지손을 억제해주는 치료들이 있겠습니다. 베델 피부과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들의 차이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서는 환자 맞춤형 치료를 갖다가 하고자 합니다.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들은 무엇인지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계획하게 되고요. 환자분의 개별 악화 요인들을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치료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진단이 선행되는 것들이 중요하겠는데요. 먼저 피부 장벽 상태를 위한 피부 장벽 측정기라든지 홍조나 주사의 양상들을 보기 위한 홍조 주사 설문지,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는 주사일기라고 해서 나만의 주사의 악화 요인들 찾아보는 과정들을 동시에 진행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임상 사진들을 통해서 홍조가 분포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는 분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시리우스와 같은 확대경을 통해서 혈관들에 보다 정밀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계적인 치료법으로 일단 접근을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 환자분의 장벽들이 무너졌을 때 피부 장벽들을 복원하기 위한 치료를 선행하게 되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환자분의 염증이 동반되어 있을 때 염증들을 조절하기 위한 치료들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벽 상태와 염증들이 어느 정도 호전된 다음에 피부의 혈관들과 지속되는 홍반들을 치료하기 위한 레이저 치료를 갖다가 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 개선된 이후에는 이를 잘 유지하기 위한 유지치료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사를 치료하는 부분들은 크게 3가지라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하나는 염증들을 조절하는 거, 피부 장벽들을 개선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관들을 치료하는 부분들입니다. 혈관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들이 혈관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혈관을 치료한 레이저는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레이저가 좋다라고 하는 것들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이 나에게 맞는 레이저는 무엇일까 내지는 내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연구가 되어 있으며 논문을 통해 입증되어 있는가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는데요. 그러한 논문들의 데이터와 여러 층을 갖다 치료할 수 있는 복합 치료로서 상호 보완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베델 피부과에서는 3가지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혈관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585나노미터, 1064나노미터를 통해서 피부의 표층과 깊은 층을 치료할 수 있는 시너지라고 하는 레이저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혈관들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IPL로 M22 스텔라라고 하는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으로 혈관들을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표층에 있는 모세혈관들을 치료할 수 있는 GV 레이저라고 하는 KTP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혈관들을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개선된 이후에는 피부의 진피 환경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이 빠지게 되는데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레이저로 실퍼맥스 아니면 포텐자와 같은 미세저런진 고주파들을 통해서 진피층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고자 하는 치료들을 병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레이저들을 갖다가 선택을 갖다 할 때는 환자 개개인별로 어느 부위에 어떤 혈관들의 분포가 있는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계획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레이저 치료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바로 내원하셔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먼저 피부의 장벽 상태를 파악을 갖다 하고 장벽 상태가 안정되고 염증이 어느 정도 조절된 이후에 레이저 치료를 갖다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지 보다 편안하게 보다 효과적으로 홍조나 주사들을 치료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 2에서 3주 정도 간격으로 치료를 갖다 해서 어느 정도 개선될 때까지 유지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저 치료를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지속되는 홍반과 홍조 증상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다고 하면 유지 치료로서 경구 약물 치료를 줄여 나가면서 한 달 간격에서 석 달 정도 간격으로 유지 치료로 레이저 치료나 장벽 관리를 해 나가게 됩니다. 네, 홍조나 주사를 치료를 갖다 할 때 레이저 치료가 만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레이저 치료만큼 중요한 것들이 홈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줄여야 될 것인가를 찾아보고 같이 나한테 맞춤형으로 제시해 드리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주의사항들을 잘 지키면서 레이저 치료, 경구 약물 치료, 필요에 따라서는 장벽 치료들을 병행 갖다 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치료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주사 환자분들을 뵙게 되면 어느 한 포인트가 주사가 발병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순간이 나에게 없었다고 하면 주사가 안 생겼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홍조 주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한순간의 이벤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요. 유전적인 소인, 외부 환경적인 요인,
내 피부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면역 반응들이 누적되어 있다가 급성 염증 반응들이 생겼을 때 이전에 누적되었던 부분들이 발생하는 질환들이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내가 겪어왔던 주사라고 하는 불편한 것들이 내 삶 속에서 가장 불편한 하나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셨다고 하면 그 짐을 방치해 두시지 말고요. 치료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질환, 그리고 내 삶에서 무거움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계획하시고 미루지 말고 치료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줄여나가는데 베델 피부과가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